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등급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지원 비율보다 등록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비율을 보는 이유는 특목고 아이들이 얼마나 왔을까요? 이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정도 수준이라면은 솔직히 특목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합격을 할 것 같지만 꼭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62%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고요. 특목고 전체를 했을 때 한 36% 정도, 기타를 제외한다라면 한 반 이상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선발되고 있다. 그만큼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데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고 특목고 아이들은 어느 분포대를 나타내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문과인데 뭐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 글로벌 식구들이 있는데 1.0부터 1.99까지 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고등학교랑 지역 자사 아이들이 좀 분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생각보다 사회과학 계열이 인문과학 계열보다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의 합격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참 애매모호한 데이터예요. 2등급에서 2.5등급. 여기는 솔직히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예 없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우리 아이 학교 수준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학교 수준은 비교과 볼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학교 수준은 편차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성적을 만들어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를 하는지가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절대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2.5에서 4등급대, 여기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특목고 아이들의 중심으로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솔직히 특목고 라인이 구성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안에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교 수준은 도대체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계를 가지고 지금부터 저희 컨쇼의 위대한 2347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 학생인데 자연과학 계열과 전자, 전기, 공학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1등급 대 아이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2등급 초반이고요. 여기부터가 2등급 대 중후반부터 4등급 이하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5등급, 6등급 아이들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11.8과 17.9 있잖아요. 여기 과연 일반고가 없을까요?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 저희 컨쇼가 새로 서비스 제공하는 2347 학업 역량 계산기인데요. 이 학업 역량 계산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의 등급만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학교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편차와 이수 단위, 평균, 이 전공학업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 그리고 진로 선택 학업에 대한 어떠한 이런 성취도,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요, 전국에다가 우리 아이의 능력과 학교 수준을 줄을 세워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등급인지를 계산한 건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교가 그렇게 분석해서 줄이 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등급만 가지고 대학교 찾기 힘들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과도 봐야겠죠.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요, 코로나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 국가가 이 생기부 만드는데 글자 수를 워낙 축소시키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자체 성적이 되게 중요하게 지금 요소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학교 환산 점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아이 개인 성적과 학교 수준을 파악해서 위치를 선정한 건데,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에 우리 아이의 학교 수준은 92.1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몇 등급대 아이냐면 이 아이는요, 일반고 아이고요, 일반고 2.2등급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2.2등급 아이가 학교 수준 점수가 92.1이 나왔는데,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분포대와 지금까지 저희가 2347일 연구하면서 이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의 분포대를 구성해보면 상상 안정권부터 상향 도전권까지 94.8부터 93.7점 정도가 나와야지 성균관대학교를 합격을 해요. 그래서 뒤로 점수가 갈수록 도전권인 거고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 아이 점수가 남는 겁니다. 그랬을 때 94.8부터 93.70인데 우리 아이 점수가 92.1이니까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 A라는 학교 아이의 2.2는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네요. 그리고 원점수 보존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요번에는 우리 아이 등급 있잖아요. 학교 등급을 다 빼버리고요. 원점수와 편차 그리고 평균을 가지고요. 우리 아이를 전국에다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다시 줄을 세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 앞에 데이터가 학교 수준을 평가했다라면 요 뒤에 데이터는 우리 아이 순수 개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학교 수준이 92.1이고 우리 개인 능력은 93.53이잖아요. 우리 학생은요. 학교의 수준보다 우리 아이의 개인 원점수를 통한 능력이 더 뛰어나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능력으로도 솔직히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얘네 학교는 2.2등급 자체가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 레벨을 조금 더 낮춰봐야겠죠. 중앙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자, 그랬을 때 다른 학생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도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학생이고요. 똑같이 2.2등급 아이예요. 그런데 학교 수준이 요 두 학교, 요게 이제 B학교예요. B학교를 봤을 때 얘네 학교는요. 2.2등급 아이가 95.1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2.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1.8과 17.9 여기에 포함되는 학생인 거죠, 지금. 그리고 원점수 보정을 봤더니 94.79인데 얘네는 학교 수준이 우리 아이 개인 능력보다 뛰어나네요. 학교 수준 자체가 좀 좋네요. 일명 내신 따기 힘든 학교인가 봐요. 그렇게 되면 편차 같은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분포대 이런 것들을 구성했을 때 학교에 대한 수준이 원점수나 등급이 좀 낮더라도 특히 등급이 좀 낮더라도 우리 아이 점수가 어느 정도 받쳐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내신 따기 힘들다고 해서 내신이 안 좋다. 내신 따기 힘든 학교예요.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두 학교를 비교해봤을 때 이 친구는 95.1이니까 상상 위로 있잖아요. 94.8보다 높으니까 충분히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고 학교 레벨을 조금 더 높여서 대학교를 고려대학교 같은 데도 한번 해볼 만 하겠네요. 그리고 원점수 보정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학교 수준보다는 안 좋지만 94.79면 요 사이에 걸리는 거잖아요. 상상부터 상중. 그러니까 충분히 안정 적정권이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여기 합격 안에 들어가는 11.8% 17.9%에 들어가는 학교 수준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렇게 우리 아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저희가 만들어낸 겁니다. 며칠 연구했다고요? 2347일.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고요. 시뮬레이션만 3년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특목고를요. 전체 학교 2,000몇 개가 넘는 학교들을 다 시뮬레이션 돌렸고요. 학교별로 합격한 아이들의 원점수 데이터나 컨쇼 데이터를 통해서 합격한 아이들의 분포대를 분석하고요. 그거를 보정점수라는 걸로 또 환산해가지고요. 줄을 세워서 구성한 겁니다. 저희가 2021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률을 98%를 만들어냈습니다. 학업 역량만큼은 다 맞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3, 4등급 아이 있죠. 여기부터 여기. 얘네 누굴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누구냐면요. 전자입니다. 일명 전국자사 아이예요. 내신 등급이 한 3.5등급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전국자사 3.5등급 아이인데요. 보시면 학교 수준이 98.6입니다. 성균관대학교 94점대 학교입니다. 그런데 98점이에요. 이 아이 서울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얘네 전국자사 아이는요. 3등급대 아이들이 서울대를 합격을 하거든요.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 원점수 보정 가격 같은 경우 개인 능력이 98.49인데 학교 수준과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은 약간의 소수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하네요. 개인 능력과 학교 수준이 비슷하다는 건 그만큼 평가를 했을 때 훨씬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성균관대학교 이 뒤에 나와 있는 16.7이거든요. 근데 합격하는 16.7이죠. 학업 역량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전국자사나 특목고 좀 학교 수준 좋은 아이들이 막 3, 4등급 아이들이 성균관대 그냥 가고 막 서울대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2347 학업 역량 계산기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아이들 있잖아요. 반드시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등급이 아닌 우리 아이 학교와 우리 아이 편차를 통해서 학교의 레벨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위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년에 3등급, 4등급 아이들 저희 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데 갑니다. 라는 얘기의 답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역량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 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 점수, 그리고 우리 아이 원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역량 계산기 어디 있냐고요? 바로 저희 새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컨쇼 에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컨쇼 에듀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요 컨쇼 에듀 홈페이지 밑에 보시면 2347 학업 역량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 혁명도 있지만 지금은 학업 역량 계산기를 보여드릴게요. 학업 역량 계산기 2347을 클릭하시면은요, 이 안에 전문가용과 개인용이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전문가용입니다. 전문가용을 보시면 성적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 전체적인 성적 분포대, 그리고 학업 역량 계산기를 통해서 대학교 수준 같은 것들을 학과별로 찾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요 밑에 신청하기 누르시고 사용하시면 학업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